미국의 대선이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TV에 종편에 방송을 나갔더만은 그 사회 보시는 분이 적어 그랬습니다. 황 소장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날이 다가왔다. 자, 제가 트럼프 된다고 해가 수모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나름대로 미국의 조야의 인맥들에게 열심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로는 트럼프가 승리할 걸로 본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숨어있는 트럼프표, 또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트럼프가 한마디로 지지한다라는 말을 못하던 이런 분들도 이제는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힐러리의 이메일 폭탄, 힐러리의 수양딸이 후마 에브딘이죠. 자, 그리고 힐러리의 척근이고 국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후마 에브딘은 이 힐러리와 딱 붙어서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완전히 총애를 하는데요. 40살 먹은 중동 출신의 여자인데 20년 인연입니다. 남편 빌 클린턴이 백악관에서 일할 때 인턴을 하면서 힐러리를 보좌했던 경력까지 하면 30년쯤 된다는 겁니다.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이 대통령을 할 때 인턴으로 도와준 것까지 하면 20수년이 되는데요. 자, 클린턴한테는 레인스키가 있었고 힐러리한테는 에브딘이 있었다는데, 이 사람이 파키스탄 무슬림의 딸입니다. 그래서 IS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변절자라는 몇몇 정치인들을 규정해서 그냥 두지 않겠다 했는데, 그 대표적인 IS의 명단에 힐러리의 문고리, 박근혜 대통령의 3인방처럼 힐러리의 문고리 권력 후마 에브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때는 이 여자가 무슬림 형제단과 관계 있다라는 말도 돌았고요. 힐러리 스스로가 나는 딸이 하나인데 두 번째 딸은 후마 에브딘이다 했습니다. 자, 이 에브딘만이 힐러리의 메일을 갖다가 메일 절반 이상을 갖다 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친구고요. 힐러리를 완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클린턴 재단과 힐러리 국무장관 사이에 각종 거래를 중재한 사람도 이 여자입니다. 일벌레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야심만만한 사람인데, 하원 의원을 하던 남편 앤토니 바이너가 성추문 스캔들 때문에 날아갈 때 섹스팅을 했다 그러죠. 이 사람이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조사를 받았는데, 전번에 이메일, 힐러리가 국무장관 때 들고 다닌 블랙베리의 이메일 등이 이 빌 클린턴 재단의 PC 서버와 연결되어 있다 해서 이제 그걸 조사를 받았는데, 힐러리는 39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또 이 자신은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서 이렇게 잡아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나서서 FBI를 회유하기도 했고, FBI의 그 수사 담당자의 부인을 힐러리 측이 돈을 줘서 선거에 출마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마 에브딘이 15세 소녀와 상습적으로 섹스팅을 하던 남편, 문제가 된 건데요. 거기서 이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남편을 수사하다가요, FBI가 이 전직 하원의원 이 후마 에브딘의 남편을 수사하다가 이 사람의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 분석하는 데서 뜻밖에도 에브딘과 클린턴이 주고받은 업무용 이메일 천건이 튀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정치적으로 딜 친 거 아니냐, 문제가 분명히 있다 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FBI 제임스 코미 국장이 미 의회 감독위원회에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세달락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FBI가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한 새로운 이메일을 발견했다, 재수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서 이것이 선거를 열흘 앞두고 힐러리 재수사로 이렇게 번져버렸고, 미국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이미지가 다시 좀 나빠질 것 같아,
이렇게 답한 사람이 60%가 넘고 35%의 미국 국민이 힐러리를 찍을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고 심지어 한 9% 정도는 입장을 철회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기 전까지도요, 트럼프와 힐러리의 격차가 급속하게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열심히 힐러리를 지지하는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국이 하는 조사, 이게 제일 권위가 있다고 미국에서는 평가되고 있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 일요일 날 몇 프로였는가 하면 12% 차이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일에요. 그런데 지난 28일 나흘 만에 10%가 줄어들어서 2% 차이가 났다 했고, 또 지금 저 FBI 조사 발표가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조사인 것까지는 1% 차입니다. 그리고 IBD TIPP 조사에서도 2% 차고요. LA 타임스와 USC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2%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급속하게 지금 여론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좁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난 30년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고, 최근에는 트럼프가 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입장을 살짝 바꾸려고도 했던 이 미국 교수 있죠. 아메리칸대 교수 앨런 리트먼이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자신의 대선 예측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1984년부터 2012년까지 8차례 미국 대선 결과를 모두 다 맞춘 확률 100%입니다. 그는 1860년부터 1980년까지 역대 대선을 분석해 다음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13가지 핵심 질문을 정리했고요. 그래서 이런 참 거짓 맹제로 구분되는 13가지 질문에서 거짓이 6개 이상으로 밝혀질 경우 집권당 후보가 당선에 실패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난 9월 23일에도 이 13개의 맹제 중 힐러리가 6개를 충족하지 못해 힐러리가 질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가지 트럼프의 악재도 있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세 차례 TV 토론이 있었고 트럼프 음담 패설이 공개됐고 10여 명의 여성이 트럼프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동시에 위키리크스는 힐러리 이메일 유출까지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리트먼 교수는 현 시점에서 트럼프가 근소하게 이길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당 제3후보의 지지율이 5% 이상이 확보되어서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트럼프 성추문은 대선 결과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트럼프가 1860년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이후 미국 근대 역사를 지배했던 정치 패턴을 뒤흔들 전례 없이 위험한 후보라는 점이 강점이라는 겁니다. 자, 급격한 변화는 우리 정치의 근본마저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이런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대선을, 지난 세 차례 대선을 정확하게 예측한 인공지능 AI가 트럼프를 올해의 성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모그 IA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로봇은 트럼프를 이번 대선의 승자로 점쳤습니다. 이 시스템은 2004년 인도 벤처기업 제닉 AI 창립자가 개발을 했는데요. 이 모그 IA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미국 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검색 추이를 분석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데 2004년 이후 3번 다 맞췄는데요. 트럼프가 만약에 진다면 인터넷 참여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데이터와 동향에 반하는 선거 결과가 나온다. 지금 인터넷에서 움직이는 모든 데이터의 동향은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힐러리가 아직 트럼프보다 좀 우위에 있죠. 힐러리는 지금 한 3.6% 정도 종합 여론조사, 리얼 클리어 폴리틱이라는 데서 그런 걸 매일 집계 하는데요. 정도 앞서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힐러리가 안심할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 재수사를 발표한 코미 국장은 FBI 국장인데요.
미국의 뉴욕에 검사를 하다가 아마 이 FBI로 발탁이 되었는데요. 연방검사 출신이죠. 원래 공화당원이었고요. 상당히 강직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을 하더라도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이 좀 부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최근 유세장마다 내가 선거에 지면 절대 승복 안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작된 투표를 밝혀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힐러리를 깜빵으로 보내겠다. FBI나 힐러리를 도왔던 지금 이메일 스캔들을 덮으려고 했던 법무부 그리고 백악관도 다 각오해라. 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론이 굉장히 좁아지니까 FBI 국장도 겁을 먹었습니다. 만약에 저러다가 트럼프 당선되면 혹시 내가 깜빵에 가버리는 수가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평소 하는 이야기로 보면 저거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것이 FBI로 하여금 전작에 잡아놨던 내용을 이제 발표하게 한 거죠. 자, 이것만 봐도 선거는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바닥 정서나 민심, 돌아가는 어떤 행태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미 미국의 정보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자, 이 속에서 FBI가 살기 위해서 행동을 취한 거다라고 봐야 되고, 트럼프가 선거 조작 그리고 불복을 이야기한 것은 지금 지지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전의를 불태우기 위해서 미리 힐러리가 다 이겼다 하면서 부풀어진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끝났다라고 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을 투표 의욕을 상실케 하려고 했던 전략에 대응해서 매우 적절한 전략을 구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FBI가 말한 문제의 노트북을 후마 에버딘, 힐러리 측근과 남편이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트북에 이메일이 저장되어 있을 거라고 후마 에버딘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몰랐던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에버딘이 업무 관련 이메일을 문제의 노트북에 남겼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실수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을 했고, FBI가 발견한 이메일이 실제로 국무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은 이 뭐가 지금 문제인지 힐러리 측은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뭐가 문제인지 밝혀라고 지금 고함을 지르고 있고, 트럼프는 이제 끝났다고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문제 이메일이 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미국에 지금 돌아가는 꼴들을 보면 가끔씩 우리보다 더 후진적이라서요. 대선 전에 뭐가 문제인지를 이렇게 밝혀지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몽골이 권력이 따로 있어서 이 몽골이 권력 때문에 힐러리가 다 된 것 같았던 대선에서 자빠지고 있고, 한국에도 몽골이 권력과 최순실이 있어서 박 대통령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금 한미 간의 평형이 이룬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마 에버딘은 클린턴 힐러리가 국무부 장관할 때 장관 비서실 부실장을 했고, 당시 에버딘은 국무부 야후 클린턴 사설 서버, 남편 선거운동 캠프 등의 서버를 이용하는 이메일을 동시에 다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이 모든 주요 여론조사를 집계해서 평균을 발표하는 데는 현재 3.4% 차이로 줄어들었는데요. 일주일 전만 해도 5.6%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플로리다 그리고 오하이오, 아이오와 같은 접전주에서 지금 트럼프가 앞서가는 내용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플로리다에서 많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막판 뒤집기가 정말 만만찮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이야기는요, 실제로 누구를 지지할지 아직 결정을 못한 부동층 중에 민주당 지지자보다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걸로 나오고 있고, 실제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와 아주 다르게 트럼프한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MBC 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8%가 부동층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자신을 공화당하고 이야기한 사람이 30%, 민주당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21%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동층 중에 공화당이 성향이 많은 것은 실제 투표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별로 주목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선에 눈여겨볼 부분은 어느 쪽이 더 투표를 열심히 하느냐. 그 부분에는 트럼프 지지자가 투표를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힐러리 지지자보다 한 10% 이상 더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부동층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더 많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는 공연히 앞서간다고 이렇게 춤만 추다가 나중에 이제 실제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블록스톤 그룹의 최고 경영자는요, 스티브 우스워츠먼인데 좀 유명한 사람이죠. 컨스팅 그룹인데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중산층이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전 세계가 지금 포퓰리즘의 한복판에 서 있다. 미국, 유럽 등 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중산층들은 금융위기 이후 불행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자, 그 이유들을 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RB가 미국인의 46%가 갑작스럽게 $400가 필요할 경우 이를 구하지 못할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 절반이 46만 원을 구할 수 없는 위치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후 G20 국가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강대국들의 국가들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금융이 문제가 됐고 이것이 저성장으로 연결되면서 결국은 경제 회복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대중의 분노가 확산이 되고 있고 분노는 때로 소득 불균형이나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무역과 외교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4년 전에 롬니가 승리하는 것이 오바마가 지금 된 것보다 경제가 나아졌을 거다라고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스톤의 스워츠먼 CEO조차도 이번 대선은 누가 될지 모른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었을 때 예측이 불가능한 결과들이 터져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제 자신의 어떤 신념과 소신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예측력을 가지고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할 거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경선 과정에도 트럼프가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비난을 받기도 했고 조롱도 당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두 자릿수 차이가 난다. 힐러리가 당선될 확률이 거의 100%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살면 남의 시선이나 입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TV에 나가서도 몇 차례 트럼프가 확실히 당선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한땐 조롱도 받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신념도 중요하고 그 신념이 맹목적이 아닌 과학적인 세상의 변화에 대한 어떤 예측과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문제, 이걸 가지고 양쪽이 싸우고 있는 문제, 여기에 반해서 미국의 거대한 혁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아까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이브러함 링컨 이후에, 릭트먼 교수 이야기죠. 가장 급격한 변화가 지금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앞에 트럼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 저는 끝났다고 확신합니다. 자, 대선 결과 보시고요. 한국에서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